통조림 캔이거든요. 예술가의 똥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직접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 있죠. 예술가가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요즘 미술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제 만약에 불만을 갖고 계시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현대미술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현대미술을 빛낸 인물을 하게 되면 정말 수없이 많겠죠. 여러분 딱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 중에 피카소 있겠고, 칸딘스키 라든가, 그 다음에 잭슨 폴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인 백남준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현대미술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 많은 예술가들이 현대미술을 이렇게 장식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현대미술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단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예술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화가입니까? 조각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화가도 아니고 조각가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20세기 미술의 전반부까지는 아웃사이더였어요. 말하자면은 미술계에서는 이단아이자 완전히 미술계에서 수용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정말 괴상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예술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술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1960년부터 갑자기 세상에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미술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제 만약에 불만을 갖고 계시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를 미술에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60년 이후의 미술은 완전히 이 사람이 생각했던 미술로 그렇게 넘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술관 좀 다니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미술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사람의 미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술이 과연 추구했었던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미술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 샘이라는 작품이고요. 1917년에 나온 건데 미술책에서 많이 보셨죠? 소변기 하나 덩그러니 딱 있고 그 소변기에다가 사인을 해놨어요. 그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의 이제 장르를 알고 계세요. 레디메이드라는 거예요. 레디메이드가 뭐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산품, 기성제품을 예술가가 미술관에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놨는데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철물점에서 사다가 갖다 놨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 점에 사실은 분노를 표하시는 지점이기도 해요. 뭐냐? 이건 장난을 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뭐 좀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것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소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놨냐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마르셀 듀샹의 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이제 떠들든 간에 나는 저거를 미술작품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일단 마음의 벽을 이렇게 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셀 듀샹의 이 참 독특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예술가가 사실 무엇이든 갖다 놔도 사실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생각이 20세기 전반부까지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예술가들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자기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대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의 숙련된 손으로 구현하는 것이 예술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감탄하면서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예술가가 그려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내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마르셀 듀샹은 갑자기 아무거나 뚝 갖다 놓고 예술입니다.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960년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려면은
중요한 예술가 3명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앤디 워홀이라고 아실 거예요. 앤디 워홀 하게 되면은 실크 스크린 판화로 마릴린 먼로라든가 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판화처럼 찍어내서 그것으로 참 유명한 예술가가 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앤디 워홀도 참 저 사람 장난스럽게 예술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당연히 예술로 인정하죠. 예, 여러분들 앤디 워홀이 했다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내가 수프캔을 실물과 똑같이 그려낸 이유는 가장 존경하는 그가 소변기로 창조한 업적을 그림으로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존경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셀 듀샹이에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보다는 한참 선배죠. 선배인데 마르셀 듀샹이 20세기 초에 딱 벌려놨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 다음 존 케이지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존 케이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술가가 아니고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음악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죠. 뭐냐? 공연장에 나타나 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열고서는 아무런 음도 연주하지 않고 청중들은 당황한 가운데 4분 33초가 되는 연주 음악을 아무 건반도 누르지 않고 있다가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왜 모두들 소리가 있는 그 지속만을 왜 음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리가 없는 것도 음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만 모아놓고 음악이라고 한 거죠. 그뿐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각종 소음들,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전화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라든가, 그죠? 뭐 어떤 컵이 떨어졌는데 깨지는 소리라든가 이런 모든 소리들도 다 음악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 예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난 스승님께서 미술에 남긴 업적을 음악에서 구현하기 위해 이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존 케이지가 스승님으로서 모시고 존경했던 인물이 마르셀 듀샹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셀 듀샹이 미술에 남긴 게 뭐라는 거예요? 미술의 틀을 깨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미술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미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악에서 그걸 구현해보고 싶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피에로 만초니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작품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통조림 캔이거든요. 통조림 캔인데 그 캔 안에 뭐가 들었냐? 예술가의 똥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캔이 1961년도에 90개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팔렸고요. 그 다음 61년부터니까 지금 정확하게 60년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작은 통조림 캔이 경매에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하냐면은 하나당 3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경악을 할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제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 있죠? 예술가가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풍선보다 비싸게 팔려야 된다라고 해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찐계란을 70개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문을 찍어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예술가의 손길이 닿았으니까 이건 굉장히 비싼 작품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피에로 만초니는 나쁜 사람처럼 각인이 되실 거예요. 뭔가 장난치는 사람. 그런데 이 피에로 만초니라는 사람의 이런 일련의 이런 작업들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비유적이고 굉장히 장난스럽게 전개했지만 이 사람이 일관되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6개월 동안 미술학원 다녀가지고 열심히 드로잉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예술이라고 하냐 이거죠. 근데 피카소가 냅킨에다가 선 한 몇 개 찍찍찍 그려갖고 남의 얼굴을 그려줬어요. 그럼 그거는 예술이냐? 예술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건 노력의 양이 아니죠.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술가의 무엇인가가 담기게 되는 경우에 그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느냐는 걸 묻고 있는 건데 그 묻고 있는 방식이 대단히 기발하고 장난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에로 만초니가 했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 예술은 그가 미술에 던진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되고 또 그 질문으로 끝난다. 이때 그도 마찬가지로 마르셀 듀샹이에요. 그렇다면
1960년대죠. 공교롭게도 1960년대에 등장한 정말 도발적이고 새로운 예술가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마르셀 듀샹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미술에 던진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예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념 정의 하나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미술에 가져온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르셀 듀샹은 어떤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눴어요. 착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이 있은 다음에 작품이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존의 과거의 미술은 제작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린다 라고 할 때 사람 앉혀놓고 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작인 거죠. 그런데 고전 미술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착상 같은 걸 해요. 누구를 그리지? 어떤 자세로 그리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까? 이런 것들 다 하죠. 여러분 이게 착상인데 근데 그 착상의 비중은 사실은 제작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런데 마르셀 듀샹이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식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제작만을 예술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봤는데 제작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착상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뭔가 착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차적으로 뭐가 따라오나요? 제작이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제작이 중요하지 않다 하게 되면 우리의 거부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예술가가 뭔가 아이디어나 뭔가 괜찮은 뭐 이런 이야기 몇 마디로 예술을 때우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미술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때 예술가가 좀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볼게요. 좀 굉장히 기발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과거의 예술가들은 그것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 수 없죠.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 외에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듀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해오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냈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냈을 때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혹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겠고 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예술가의 자기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범위에서 미술이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제 상상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한 상상을 할 수 있다. 그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대목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지금은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런 예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는 착상을 베이스로 무한 상상을 하면서 정말 다채롭고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마르셀 듀샹을 좀 공들여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의 미술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